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원봉사론 담당하고 있는 이찬호 교수입니다. 수업이 제2부 자원봉사 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 페이지 221쪽부터 진행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 계속해서 좀 강의하겠습니다. 교재 2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6주차 오늘 수업은 녹화의 어려움으로 수업 일정에 맞추지 못함을 좀 사과드립니다. 진도 진행에 불편함 없도록 일정을 고려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제7장 자원봉사 관리 과정, 그래서 7장의 7번째 갈등관리, 8번째 위기관리, 즉 211쪽부터 228쪽까지 동영상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이 동내용은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이유는 일선기관에서 매우 중요한 일들입니다. 특별히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갈등관리와 위기관리가 주는 중요성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오늘 특별히 구분하여 강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재 211쪽 갈등관리에 대해서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강의 들으셨겠지만서도 동계올림픽 때의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숙지가 됐을 텐데 오늘 그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 사실 그 어려움들 때문에 갈등이 유발되고요. 이 갈등은 위험하기 때문에 관리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동영상 짧게 2편 보고 그런 다음에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찾아오는 등 최고 수준의 흥행 성적을 냈습니다. 원활한 경기 진행으로 칭찬이 쏟아진 데엔 무대 뒤에서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이 큰 힘이 됐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입장권 판매율 98%, 대회기간 방문객 100만 명 돌파, 예상을 뛰어넘는 올림픽 흥행 실적입니다. 이렇게 손님 맞이로 눈코 뜰 새 없었던 무대 뒤편엔 자원봉사자 17,000여 명이 있었습니다. 강추위소 개막식 무한 댄스부터 환영합니다. 평창 올림픽 플라자입니다. 친절한 길 안내와 통역, 교통정리, 사진 촬영까지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자원봉사자들은 대회 내내 경기장 안팎을 누비며 성공적인 올림픽의 숨은 주역이 됐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관중들에게 제일 처음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한국은 되게 밝은 나라다, 예의 있고 정말 재미난 나라,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외국인 관람객들도 이런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You know, there are a lot of buses, and sometimes it gets confusing, but you just ask a volunteer, and they'll point you in the right direction. They were very helpful. They were very kind. IOC와 외신들도 안전하고 훌륭한 대회라고 엄지를 치켜 세운 평창 올림픽. 설 연휴까지 반납한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다만 열악한 숙식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실 처우 논란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이세영입니다. 부실한 자원봉사 관리로 인해서 갈등이 유발됐던 2018년도 평창 올림픽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코멘트가 잠깐 있었고요. 얼마나 갈등 관리가 심했나 라고 하는 측면 하에서 한번 동영상 하나 더 보고 그러고 나서 수업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성장하는 자원봉사자들은 봉사 자체가 매우 어려운 지경입니다. 숙소에서 근무지까지 거리가 무려 100km가 넘는가 하면 폭탄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지급되는 것은 모자와 장갑, 방한화 등이 전부라고 합니다. 이미 봉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 대학생 옹모 씨는 학교도 한 학기 휴학하고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로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봉사는 시작도 하기 전에 숙소 때문에 난감해졌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대학 기숙사에 숙소를 배정받았는데 근무지인 평창까지 거리가 100km가 넘기 때문입니다. 출퇴근에만 최소 2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아침 8시 근무면은 8시 10분 차를 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4시간 후에 일어나야 되니까
설상동목이 열리는 평창과 정선의 자원봉사자들은 추위와의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급된 방한용품은 모자와 장갑, 방한화 정도가 전부입니다. 추위를 견디다 못한 상당수 봉사자들은 사비를 털고 있습니다. 너무 따로 보낼 거예요. 이제 마스크나 이렇게 한패 같은 거를 따로 구매해서 생각했어요. 최근 SNS에서 부실한 식사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개선해달라는 요청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회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2천여 명이 활동을 포기했습니다. 조직위원회 측은 포기자가 전체 인력의 10%가량이지만 예비 인력이 충분해 대회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두 편의 동영상을 보셨을 것입니다.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에 참여했던 자원봉사자들 큰 기대와 또 국가의 커다란 행사에 스스로의 시간과 재원을 투입하면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었는데 그 자원봉사자들의 관리의 부실로 인해서 갈등이 유발되고 이 갈등이 결국 자원봉사 활동을 중단하게 됐던, 그래서 사실은 그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선한 또 자발적인 행위들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교재 211쪽 따라서 갈등의 정의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직 생활에서 갈등이 존재하느냐의 문제는 인식의 문제이겠죠. 무슨 이야기하냐면 개인이 갈등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이는 갈등이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갈등은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는데 조직관리 측면에서 갈등을 희소자원이나 작업활동을 배분하게 될 때 목표나 가치나 인지 등의 차이가 존재하고 또는 둘 이상의 개인계나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대립적 작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갈등의 재정의를 볼 때 조직 내에 있어서의 갈등이란 희소자원이나 업무의 불균형, 배분 또는 목표, 가치, 인지 등의 차이로 인해서 개인이나 집단 또는 조직의 심리, 행동 또는 그 양면에 나타나는 대립적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 하에서 자원봉사 활동의 다양한 동기들은 우리가 존중돼야 되고 이런 모티베이션, 동기에 따라서 충분히 이해함 속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인도주의나 이타주의의 가치를 표현하는 그런 가치중심적인 동기도 있겠고요. 세상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하는 이해의 측면도 있고 심리적인 안정과 자긍심을 향상하기 위한 안정적 측면, 이어서 경험을 쌓기 위해서 또 집단적인 사교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죄책감이나 갈등 해소를 위해서 이런 방어적인 측면 하에서 다양한 동기들이 존재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1365 행정자치부가 갖고 있는 자원봉사 한 분야, 또 VMS라고 하는 보건복지부, 또 나이스라고 하는 교육부 등 각 부처별 자원봉사 종합관리 시스템이 다양함은 이러한 동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을 유입할 수 있는 또 동기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전달 체계를 확충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 갈등의 정의라고 하는 측면, 조직 내에 있어서의 갈등이란 뭐냐? 희소자원이나 업무의 불균형 배분 또는 목표, 가치, 인지 등의 차이로 인해서 집단이나 개인 그리고 조직의 심리 행동 또는 그 양면에 나타나는 대립적인 상호작용이다. 따라서 이 대립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회피할 수도 있고 접근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갈등 이론의 중요한 접점입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건 접근과 접근의 갈등에서 또는 회피와 회피의 갈등에서 나타나는 부분이다라고 구분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갈등은 당사자가 고통이 생기는 원인을 가질 수가 없죠. 무의식적인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두려움과 적대감 같은 강한 충동들은 바람직지 않다고 가르치는 우리의 문화 때문이기도 해요.
하지만 충돌들이 갈등으로 이어질 때에는 불안을 느끼게 되고요. 따라서 불안의 원인은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사고를 하기가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나와 있는 대로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거예요. 희소 자원도 있고요. 목표도 다를 거고 또 느끼는 인지의 감각도 다를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 업무의 불균형의 배분에 따라서 차이도 있죠. 왜 쟤는 저렇게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데 나는 자원봉사 활동을 함에 있어서 너무너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업무 분장이 되어 있다. 이런 그 각기 다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개인의 심리적인 또는 조직의 심리적인 측면 또 행동적인 측면 하에서 바라보면 결국 대립적인 상호작용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충돌이나 욕구나 동기 그리고 가치 등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돌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업의 의존성, 목표와 역할의 기대 차이, 그리고 지각의 차이, 그리고 조직의 제도, 이런 측면 하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간고사 시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좀 더 세분화된 이해가 필요합니다.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과업의 의존성, 자원과 활동 시간의 상호 의존성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휠체어는 2대인데 자원봉사자는 1명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휠체어를 이용하는 두 사람 모두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필요한데 거기에 투입된 인력이 1명이라면 의존성에 의해서 차이가 나고요. 따라서 갈등의 원인이 되겠죠. 두 번째로 목표와 역할의 기대 차이입니다. 개인적 목표와 역할의 기대 차이라고 하는 것. 결국 역할에 대한 불만들이 있겠죠. 지위의 불일치입니다. 숙소를 배정했는데 왕복 2시간이 걸려야 된다. 활동하는 자원봉사의 양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그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투입돼야 될 시간들에 대한 부분들 너무 분담하기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기대치가 차이가 날 수가 있죠. 지각의 차이 세 번째입니다. 의견의 불일치를 촉진하고 공동 의사결정이나 협력을 어렵게 만들죠. 자원봉사자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진행자들의 입장에서의 지각의 차이, 이게 의사결정이나 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죠. 오죽하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겠습니까? 그리고 다수의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활동 대회가 시작되어 자원봉사 활동 전에 그만둬야 되는 쪽이 중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각의 차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갈등 원인 살펴볼 수 있고요. 네 번째가 조직의 제도입니다. 의사결정 과정, 공식 과정도 보상체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조직 안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요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갈등의 원인들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12조 자원봉사 조직 내의 갈등의 종류는 내부와 외부의 갈등 종류와 내부의 갈등 종류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외부 갈등 종류는 7가지가 되는데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 조직 내 가치와 목적이 현 정치적 제도적 양상과 상충할 경우 생기는 갈등이고요. 두 번째로 조직과 조직의 가치 지향 그리고 사회적 규범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이겠고 세 번째가 조직 내 가치와 목적과 상충되는 가치와 목적을 가진 이익 집단 분명히 그 이익 집단 간의 갈등 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요. 현존하는 조직망에 새롭게 진입하거나 경쟁하는 다른 조직과 기존 조직 간의 갈등도 생기게 되고요. 조직의 업무 수행과 타 조직의 업무 수행이 상충하여 발생하는 갈등. 여섯 번째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계획 과정상의 계획이나 지원망에서 조직들 간의 기능이나 역할 문제로 야기되는 분쟁에 의한 갈등. 마지막으로 정부기관과 NGO, 비정부기관의 재정 책임성, 통제와 관련된 갈등이죠. 규격화된
그리고 투명한 것을 요구하는 정부 기관과 현장에서의 그 대응하는 데 있어서의 제한점들, 상황이 바뀌고 또 인력도 불충분한 이런 상황들에서의 재정을 쓰는 일, 또 거기에 따른 책임감, 통제와 관련된 부분 각기 다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외부적인 갈등의 한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부 갈등 요인은 뭘까요? 인간 봉사 조직 내 일반 사회복지 실천가와 전문 사회복지 실천가.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제너럴리스트, 스페셜리스트, 그냥 일반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하고 좀 더 세분화된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들. 사회복지사가 전문화된 영역이 3개의 영역이 있어요. 첫 번째가 정신보건, 두 번째가 학교, 세 번째가 병원이라고 하는 의료 세팅.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은 사실은 전문 사회복지사들입니다. 그런 전문 사회복지사들이 바라보는 실천의 현장과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들 간의 갈등은 분명히 같은 사회복지사지만 내부적인 갈등 요인들이 다음과 같이 존재하죠. 총 13가지인데 몇 가지 좀 선별해서 살펴보면은 사회복지 기관도 다양합니다. 그런 측면하에서 비사회복지나 또는 비인간봉사직과의 갈등이죠. 사회복지는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사회복지 법인이냐 또는 개인이 운영하냐, 안 그러면 훈련된 자원봉사자냐, 그렇지 않고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나온 자원봉사들이냐, 이런 측면하에서 관리자적인 측면 또 사회복지사 간의 갈등이 존재할 수 있죠. 조직 내 행정 부분과 서비스 전달기의 부분 간의 갈등이죠. 조직 안에는 서무를 담당하고 총무를 담당하고 관리를 담당하고 이런 행정직들이 있는 반면에 직접적인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 이 전달 체계 간의 상호 협력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서비스의 갈등이 존재하게 되죠. 책임 소재의 분할, 또 관련된 업무 수행 방법, 우선성의 문제에서 생기는 갈등이죠.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또는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함에 있어서의 책임의 소재라고 하는 건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관리자적인 측면에서 그걸 분할해야 되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무엇이 우선순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기는 갈등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과도한 업무나 직위에 대한 기대, 그리고 개인의 능력이 맞지 않는 경우 생기는 일과 개인 사이의 갈등이겠죠. 따라서 사전에 선발 과정이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업무에 따른 교육, 그리고 직무에 따라서 배치할 때 일과 개인 사이의 갈등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자원봉사 활동 시 갈등의 실태는 과연 무엇일까요? 갈등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 측면하에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유급직원과의 갈등이죠. 두 번째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자, 동료 간의 갈등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봉사자와 그 봉사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 즉 클라이언트와의 상호 관계입니다. 한 가지씩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은 첫 번째가 유급직원과의 갈등입니다. 5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위치에 대한 불안감들이죠. 자원봉사 활동이 직원들보다 더 서비스 제공량이나 기술이나 또는 라포 형성하는데 직원들보다 자원봉사자가 더 낫다. 이럴 경우 유급 직원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 자칫하다가 내 자리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런 위치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요. 두 번째, 서비스 질에 대한 우려들이 있습니다. 자발적이고 무보수적인 측면하에서 자원봉사를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장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이용자, 즉 자원봉사자들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자원봉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런 갈등들이 있게 되겠죠.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이죠. 직원이냐 자원봉사자냐, 저 사람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 직원은 책임감이 있는데 자원봉사자는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닌가? 그런 인식에 대한 부족들이 있고요.
이전에 나쁜 경험들이 따라서 이 유급 직원과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찾아갔는데 사회복지사 관리자 선생님은 참 친절했는데 또는 무슨 자원봉사 관리하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불친절해? 이런 나쁜 경험들은 결국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취감의 상실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다면 잠깐 멈춥니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5번째, 성취감의 상실입니다. 좋은 의도와 또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 또는 한 개인들을 돕고자 했는데 도움을 받고 있는 우리의 이용자들,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기대치만큼 또는 제공하고자 했던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했는데 상대방이 갖고 있는 만족도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면 성취감이 상실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동료 간의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자 간의 갈등입니다. 보상이나 인정하는 것들이 각기 다르다든지 또는 때로는 경쟁심을 유발해서 좀 더 기관이나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는 이런 배수진을 치고 있다든지 이럴 때 동료 간의 갈등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세 번째가 클라이언트와의 갈등입니다. 결국 제공자와 이용자, 자원봉사자와 클라이언트와의 상관관계이겠죠. 변화에 대한 저항과 갈등이겠고요.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전혀 도움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또 도움 수요자의 무리한 요구가 있어요.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늘 강요해요. 그럼 그 강요함이 얼마나 큰 부담감으로 작용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 영역에서의 갈등의 실태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갈등 해소 방법의 첫 단추는 냉정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돌출되는 순간 상대방을 자극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가 없겠죠. 두 번째, 따뜻한 마음으로 귀담아 듣고 팩트, 사실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취해야 되고 화합의 끝맺음은 원만하게 함이 중요하겠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들여가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하는 이 자원봉사 활동이 마지막 사람을 잃거나 적이 돼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 하에서 앞서 살펴본 대로 페이지 218쪽 갈등 해결의 단계는 우선 제일 먼저 갈등의 종류를 진단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갈등이나 문제 해결하는 기술과 능력이 있는지 판단과 점검이 필요하겠죠. 이 다음 단계라고 하면은 위임 또는 직접 해결에 대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개방적이고 공정한 의사소통을 통한 갈등과 문제 해결에 직면해야 되겠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합의, 조정 이런 것을 통해 공감대를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고 그리고 갈등 단계별로 개입 방법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따라서 분쟁 예방을 위한 즉 갈등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분쟁이 되고요. 분쟁이 된다는 것은 좀 예방을 위해서 고려할 점이 9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자원봉사자 활용에 관한 결정에 반드시 그 기관이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사회복지사들이나 자원봉사 관리자들 입장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관의 입장에서 그것이 이해되거나 그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관의 동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반드시 갈등 관계가 초래돼요. 그런 측면 하에서 자원봉사 활동 계획이 나온다면 그 결정 과정에서 직원들의 참여가 반드시 동반돼야 되겠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업무와 지원 계획 그리고 감독 체계에 대해서 미리 계획하고 무엇보다도 그들 스스로가 일들을 알아서 할 것으로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모여 우리의 클라이언트를 돕겠다고 한다는 그 귀한 마음들은 동일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기관도 새롭고요.
우리의 클라이언트들 만나는 사람들도 다 부담 아닌 부담감들을 갖습니다. 따라서 보다 세부적인 업무에 대한 계획들 그리고 슈퍼바이저, 감독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알아서 잘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지위 때문에 자원봉사를 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죠. 현실적으로 지난 총선 때, 불과 지난 주간에 했는데 이때 준비 과정 속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와 관련된 유사기관들이 왜 이렇게 많은 사회복지기관에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얼굴 알리기겠죠. 사심이 있다거나 자기가 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자원봉사 활동에 그 기관에 우리의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협력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죠. 네 번째, 자원봉사를 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필요한 기술 혹은 지식을 봉사하면서 배울 수 있다고 간주하지 마세요. 자원봉사자들에게 훈련이 필요하면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배우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시험의 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돕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배우고 그리고 훈련되고 그리고 교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측면의 내용들입니다. 다섯 번째로, 직원은 적절히 자원봉사의 활용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안다고 간주하지 마세요. 직원이 더 좋고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 앞서 제일 먼저 설명했던 것처럼 말이죠. 직원들이 공감해야 되고요. 직원들이 이해돼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원들이 더 많은 훈련들을 통해서 그래서 기관에 찾아오는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슈퍼비전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 관리자 또는 사회복지사들만이 영역은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갈등 관리의 한 요인이죠. 여섯 번째, 자원봉사자들이 기관에 기여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감사함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시간의 우선순위를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의 클라이언트들에게 충분히 감성적으로 시간의 우선순위를 드렸다라는 측면에서 감사를 표해야 되겠죠. 일곱 번째, 자원봉사들과 함께 업무를 잘 수행한 직원들에게 역시 적절한 포상들이 주어져야 되고요. 여덟 번째, 주의를 끄는 문제가 발견되면 덮어두지 마세요. 반드시 문제를 덮는 순간 또 다른 문제로 야기되고 문제는 확대됩니다. 따라서 경청은 결코 불만을 제고시키지 않음을 알아야 되겠죠. 아홉 번째로, 분쟁 발생 시에 있어서 직원은 항상 옳다 아니면 나의 자원봉사들이 옳다 또는 그러다라는 이런 양립된 흑백놀이를 적용하지 말고 타협하는 것, 조정하는 것, 협력하는 것, 조율하는 것, 이게 최선의 방책이다라는 측면에서의 갈등 관리적인 측면들을 9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런 갈등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8번째 페이지 220조 위험 관리는 대단히 중요한 요인들이다. 조직의 자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조직 관리 기법 중에 하나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타학문과의 배움에 또 교류가 필요한 것이고요.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이건 대단히 관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위험, 리스크란 과연 무엇일까? 세 가지로 정의 내립니다. 첫 번째가 사고 발생의 가능성들이 바로 위험이다. 자동차를 정비하지 않고 타면요 반드시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바로 위험이다. 두 번째가 사고 그 자체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가 갈등을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위험해지고 위험하면은 사고가 나고 따라서 그 위험은 사고 그 자체이다. 세 번째, 사고 발생의 조건이나 조건, 사정, 상황, 요인, 환경 이런 것들이 바로 위험하다. 그런 측면에서 위험의 정의는 대단히 포괄적이고 예방 가능하고 발생했을 경우에
위험을 최소화해야 되고 또 그 최소됨들에 있어서 인적 자원들에 대한 부분은 보호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영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원봉사 활동에서의 위험 관리적인 측면에서 위험의 대상은 누구일까? 앞서 그 갈등에서도 살펴봤지만서도요. 무엇보다도 클라이언트입니다. 잘못 자원봉사 활동이 이어지거나 또는 지속되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자원봉사자로 제공받고 있는 모든 서비스들이 클라이언트를 위험하게 합니다. 즉 도움의 수요자입니다. 이 자원봉사 활동 제공하는 자원봉사자, 여기에는 가족까지 포함이 위험할 것이고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자가 가족들의 동의 없이 또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보호자들의 지지 없이 과연 자원봉사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겠냐, 그런 측면에서 위험의 대상은 자원봉사자 가족까지 포함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직원이나 종사자들도 위험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원봉사 활동에서의 위험의 관리 대상은 이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위험 관리의 목적은 무엇일까? 결국은 위험하다는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이 프리벤션, 예방입니다. 이는 위험 관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겠고요. 만일 위험한 것들이 발생이 됐다, 그럴 때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minimize harm이라고 하는 위험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영역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의 감소입니다. 손상이나 손실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 이런 측면에서 위험은 관리돼야 되고, 관리될 목적들을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죠. 자원봉사 활동에서의 위험관리 네 번째는 위험의 유형은 뭐가 있을까? 본바대로 업무, 그리고 경영, 사회적, 재해, 이렇게 네 가지의 리스크가 바로 위험의 유형입니다. 첫 번째 업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업무의 리스크 어떤 거냐? 상해 사고나 인권 침해죠. 예를 든다면 서비스의 제공 중에 수반되는 이용자의 사고나 고충 처리의 대응에 대한 미스, 그리고 전염병이나 지금처럼 감염의 발생, 확생 등에 대한 위험들이 돌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업무의 리스크는 그 어떤 위험의 유형 중에서 가장 우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경영 리스크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에서 왜 경영상 리스크가 바로 위험의 유형이냐? 경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리스크로 경영 수지의 약화나 경쟁 사업체의 진출 또는 재무 운영의 실패입니다. 좀 더 우리의 사회복지 현장으로 생각들을 좀 모아보면요. 잘못하면 결국 직원들이나 그 조직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인식이 부족하면요. 이 무한한 자원들, 즉 자원봉사자들이 일탈을 될 수밖에 없죠. 지원자가 없어요. 클라이언트에 도움이 필요한데 직원들의 힘, 조직의 힘으로 그걸 다 감당할 수 없다면 그 기관들은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 비전문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경영의 리스크라고 하는 측면이 또 다른 측면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세 번째 이제 사회적인 리스크입니다. 조직의 관리, 시설 경영에 따르는 리스크 중에 부정행위, 범죄행위, 종업원의 불상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설의 사회적 평가를 손상시키게 되죠. 따라서 하루아침에 사업이 존속할 수 없는 경우도, 또 사회복지법인 그 자체의 존속마저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재해 리스크입니다. 화재나 풍수해, 지진 등의 재해에 기여하는 리스크로서 자연재해에 의한 사고나 발생, 이 두 가지가 위험 가운데 대단히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좀 더 중요한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224쪽의 위험관리의 과정이라면 뭐냐?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험관리와 위기관리라는 측면이죠. 용어에 대한 이해들을 좀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와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위험 관리와 위기 관리. 첫 번째 위험 관리란 위험을 예방하거나 회피하려는 사전적인 대응 활동입니다. 사전적인 대응 활동. 그걸 우리가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이 도래되기 전에 그것을 예방하거나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이런 대응 활동들이 위험 관리라고 한다면 위기 관리란 뭐냐? 이미 위험이 현실화됐어요. 따라서 그 위험에 대한 사후적인 대응 방법이 되겠죠.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 관리와 위기 관리, 사전적인 대응이냐, 사후적인 대응이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관리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해야 되고요.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하는 대책과 기관 내 체계적인 위험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 9-1의 자원봉사 위험 관리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인재나 재해를 통해서 발생되는 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시군청들의 상황을 보고해야 되고, 그러므로 해서 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서 사실은 추후의 분석이나 평가를 통해서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는 측면의 내용들을 프로세스상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활동에서 위험관리 6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자원봉사활동에서 위험관리 대책은 과연 어떻게 내놓아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첫 번째, 위험에 대비하는 관리나 감독 절차가 마련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속칭 위원회 이렇게 구성하는 이유도 바로 절차를 동일하게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얘기들이겠죠. 두 번째는 자원봉사자 자신의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인사사고나 물적 피해가 동반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법적인 갈등이 되겠죠.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 네 번째로 자원봉사 보험 최근에 일상화되었고요. 자원봉사자들의 인권 또 그들의 권리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관 안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고 제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사고보상에 대한 재원 마련입니다. 자원봉사 상해보험 외에도 자원봉사 활동 중에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일정액의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이 예산은 사고 발생 시 배상이나 보상 금액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05년 8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그리고 지난 2006년도 2월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자원봉사들의 상해보험 제도가 점차 확산되어 이제는 현장에서 자원봉사의 위험관리가 제도화된 것 매우 고무적이고 큰 의미가 있죠. 아직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하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프리벤션,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 그래서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자원봉사 관리자는 또 다른 영역에서 사회복지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로 등극되었고 그렇게 자리매김합니다. 참고로 자원봉사 위험관리 시스템의 수립은 여러분 교재 227쪽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위험관리 시스템 수립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보다 이해하는 데 쉽겠습니다. 오늘 강의 특별히 제2부 자원봉사 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 중에 제7장 자원봉사 관리 과정을 좀 구분해서 7장의 갈등 관리와 8장의 위험 관리 이 두 부분들을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살펴봤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나 자원봉사자를 받고 있는 기관 또 관리자나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의 수혜자라고 또 이용자라고 하는 클라이언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위기 관리 무엇보다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깊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228종 생각해볼 문제 이 가운데 이번 중간고사 가운데 5분북 한 문제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수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 제8장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